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종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돈버맨님.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밖에서 오셨나요? 네, 밖에서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때요? 여기 스튜디오가 네. 지금 창이 막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날씨를 모르겠어서 비 내리나요? 화창합니다. 화창합니까? 네,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가 싹 벗겨졌어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한동안 너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비 내리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공기가 좋아졌군요. 오늘 이 맑아진 공기처럼 정말 맑고 상쾌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이렇게 지금 여기 적혀 있네요.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구간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항상 생각되는 게 이걸 어떻게 버틸까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할까 아니면 더 소득을 늘릴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겠고 또 말라서 말씀드리면 항상 이맘때쯤은 이젠 범죄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요? 근데 심각한 범죄는 아니고 잡범. 보통 이제 생활형 범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이게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분들이 저소득 가구,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거주가 불안정하신 분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미 마련했던 것이 그러면은 이제 양질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이번에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쪽방, 그다음에 고시원, 지하층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비정상 거처 사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 세입자여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5천만 원 정도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받고 이제 양질의 주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책이 이제 왜 나왔냐면 사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왔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는 지하층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사건 보면서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다니 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는 이제 비정상 거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뭐 무이자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가 불안정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쪽방, 고시촌, 뭐 지하층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무주택자이셔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요. 일단 대상자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대상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쪽방, 고시원, 지하층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자 한마디로 이제는 비정상 거처가 여기만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전체로 좀 말씀드리면 쪽방, 고시원, 여인수,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이런 그다음에 이제 PC방, 만화방 이런 재우려가 있는 지하층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도 있는데 소득은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부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순자산 기준도 있는데 3억 한 6,100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됩니다. 순자산이. 그 이하. 그 이하여야 되죠. 이런 분들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해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주택이 없어야 되겠죠. 무주택이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소득자산 요건 금방 말씀드렸죠.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6,100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되고요. 근데 소득이 없어도 돼요? 이거 어디까지나 대출 상품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소득이 없어도 이거는 해당이 되고요. 일단 지원 대상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은행 가서 이게 심사를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마 심사 볼 때 아마 얘가 나올 거고요. 대상자는 문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상 요건도 있고 대상 주택은 이제는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옮겨갈 집 여기가 이제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2억 원 이하여야 그렇죠. 되고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전용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한마디로 평수로 본다 그러면 25평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사갈 집이 25평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평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가구가 없고 나 혼자다. 이런 네. 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18평 이하이신 분들 한마디로 한 60제곱미터 이하이신 분들이죠. 이런 곳에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은 이주를 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지금. 이주를 하는 이런 곳이죠. 곳으로 이주하실 네.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있습니다. 이제 5천만 원 한도고요. 너무 좋은 게 무이자라는 거죠. 없네요. 네, 이자가 없어요. 이런 상품이 없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책 대출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무이자로 나와 있고요. 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 입시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2년 단위로 보통 우리가 전세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가되 한 4회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만기가 10년까지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년 후에 일시에 다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2년이라는 그 만기를 4번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년까지 맞습니다. 거주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전세 자금이잖아요. 예, 네, 전세 자금이다 보니까 보통 당연히 이제는 만기 상환이에요. 일시 만기 상환이다 보니까 2년 후에 이제는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까지 이제는 물론 2년마다는 그걸 받습니다. 자산 검토 그쵸, 아까 그쵸. 얘기했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한지를 보겠죠. 네, 그래서 요건 받지만은 뭐 조건만 충족되면 10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중요한데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 시군구청장 및 읍면 동장 그 주민센터 가서 발급해 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급이 안 되면 네. 사실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센터 가셔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런 데서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걸 확인서를 꼭 끊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확인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통 예를 들어 뭐 고시원이나 네네네. 아까 뭐 여인숙, 뭐 비닐하우스 뭐 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네. 주민등록 같은 것도 그쪽으로 옮기고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건 전세 자금이다 보니까 네. 위치가 거길로 주민등록번호를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군요. 예, 전세 자금이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뭐 주소 등록도 안 돼 있는 데서 산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가셔서 이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증을 꼭 끊어오셔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죠.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고요. 임차 보증을 5% 이상 납부했다. 확인서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족관계 증명원, 그다음에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이 필수 서류가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하나가 있죠. 네. 아니 내가 이거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거절당하면 네.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요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서랑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네.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 뭐 버팀목 전세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정책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먼저 갖고 오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대출이 그렇죠. 네. 계약서를 가져가야 해주긴 그럼요. 하죠. 예, 근데 이제는 안 해보신 분들, 이게 뭔가 대출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실행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지금 그렇죠.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전세라든지 계약서를 들고 와야지만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항상 이건 팁을 좀 드리자면 예. 불안하잖아요. 사실. 나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해서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 은행 갔더니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는지를 먼저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 이걸 먼저 끊어오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은행 가서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이 확인서 들고. 예, 이게 기본적인 금융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실행하는 금융기관 가서 일단 물론 확답은 안 해줘요. 뭐든지 확답은 안 해주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내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무작정 나는 되겠지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그냥 이거 계약서 먼저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지키셔서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이걸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네. 뭐 시군구청장, 뭐 읍면동장 발급받은 거, 맞습니다. 그걸 먼저 주민센터 가서 발급 받으신 다음에 네네. 그거를 들고 뭐 은행은 주요 은행 가면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 그렇죠. 네네. 시중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진 은행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이 이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대 시중은행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들고 은행을 가서 네. 제가 이 상품을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상담을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꼭 그래야지만 되지 이게 무작정 먼저 계약 먼저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항상 전세 대출이란 게 그래요. 내가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꼬치꼬치 좀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그렇긴 네.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지금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네.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이 절차도 좀 쉽진 않으시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근데 본인들이 일단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합되지 않은 나는 몰랐는데 내가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정말 그거야 낭패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은 뭘 그대로 그냥 계약금만 맞아요.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항상 먼저 상담을 꼭 해보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대출 상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절차는 좀 하나씩 좀 그대로 따르셔야 되는 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세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아봤어도 헷갈릴 만한 내용이 앞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이었고 뭐 네. 쪽방, 고시원, 지하층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좀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정책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분들도 헷갈릴 만한 좀 소지는 있네요. 네, 이게 네. 아무래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접근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럼 왜 나왔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는 비정상 거처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이제 정부의 저는 고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렵게 마련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근데 기존에 내가 월세 30만 원,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지하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 본다 그러면 일단 이 상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5천만 원 대출 받잖아요. 근데 보증부 월세로 갈 수 있는 거죠. 보증부 월세가 뭐죠? 그러니까 보증금 있고 월세가 있는 거. 네네. 네, 기존에는 그냥 월세만 내는 거에서. 네, 그럼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우신 환경에서 아마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는 보증부 월세, 한마디로 보증금 5천만 원 내고 이제 월세 30만 원씩.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상향된 집에서 주거 상향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이제 고안을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내놓았던 상품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지가 좀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거 상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런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대상자고 대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처럼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받으셔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셔서
좀 상담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은행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일단 내 소중한 보증금이라든지 내가 일단은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귀찮게 하더라도 일단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문의를 하시거나 알아볼 만한 곳이 있나요? 네, 주택 도시기금 누리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가셔서 이제는 한번 사이트에 콜센터 나와 있으니까 전화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정책도 있는데. 이사비도 지원이 돼요? 네,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이 상품에 혜택이 됐다. 내가 이제 은행 가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한해서 이사비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40만 원을 줍니다.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실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너무 좋죠. 이사비 실비면 이것도 먼저 내가 쓴 다음에 돌려받는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돼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통은 그래요. 내가 쓴 다음에 이제 보통 지침하게 되는데. 실비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증빙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요거는 이제는 아까 상품은 은행 가서 물어보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꼭 주민센터.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사비랑 이 대출 상품이랑 다른 거 아니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겁니다. 일단은 대출 상품이 돼야지만 내가 여기 해당이 되고 대출을 받아야지만 그다음에 이 대출 거래 약정서를 갖고 와야 돼요. 은행에서. 이거 해당됐다 이거죠. 이거를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은 이제 실비 지원 40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를. 왜냐면 어려우신 분들 이사비도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사비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 정도 실비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